국정원 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한 사실이고요. 요 자료와 오늘 새로 나온 자료로는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 만들어 놓은 자료로 리오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 2019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그 자료가 국정원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은 거죠, 검찰이.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국정원 안에 자료가 있는데 갖고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당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정권하에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자료랍니다. 그 자료가 그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가지 않고요. 그랬던 검찰의 선택적 조작, 수사,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전영규 의원이 주신 자료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41명 중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163명,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76명, 약 지금부터 20년 동안 그랬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지만 잘하길 바라고 더 잘하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총장님께서는 이원석입니다. 이 국정조사로 우리가 지금 실체적 범죄 행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실제 검찰이 수사 과정 중에 이 절차상의 범죄 행위가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함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고 송경호 지검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그 유동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라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변경을 하지 않아서 유동규 정민용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동규는 실제 지금 구속돼 있지만 검찰은 징역을 작게 구형했는데도 법원에서는 더 많이 구형을 해요. 몇 년까지 자료를 지금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작게 구형해 법원이 더 강력한 범죄라고 판단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거 송경호 지검장님 사단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유동규 정민용 무죄를 받아준 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 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예. 서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서로 이제 모의를 해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잠깐만 됐습니다. 너무 말 길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 왜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냐면요. 이거 호승진 검사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공소장 변경 법원에서 변경해라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호승진 검사님 본인이 이거 검토한 거죠? 검토하고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서 밝히는 거예요. 아니요. 송 지검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모실게요. 경위를 좀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죄 기회를 받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받았고, 예, 무죄 받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50억 클럽 그거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소 취소 또 당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50억 클럽 무죄를 딱 받으니까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단 이렇게 해서 강백신 검사 투입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강백신 검사가 특수통, 윤석열 특수통의 최고봉이니까 강백신 부장검사를 딱 투입하는데 강백신 부장검사가 뭐 하냐면 1심 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범죄 수익 은닉죄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에 딱 적어놨어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한꺼번에 다투어줬어야 됐는데 왜 추가 기소해가지고 요건에 안 맞추냐. 이러한 사정을 형사법률 전문가인 검사일시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공소 취소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봐주고 공소장 법원에서 판사가 변경하라고 권고해도 아 우리 이게 맞는데 우겨가지고 무죄 받아주고 그 검사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저희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아들까지 뇌물죄로 공범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범죄수익 은닉법까지 적용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기각 때렸다니까. 그거 예.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에다 돈 줬다 해가지고 제3자 뇌물을 때리는 검찰이 여기 뭐 이상한 아들 중에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해가지고 아들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수익 은닉으로 추가 기소해가지고 공소 기각 받아주고 그러니까 공소장을 엉터리로 쓰면 법원에서는 무죄 때릴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 법꾸라지의 전형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 의심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곽상도 예, 의원에 수고하셨습니다. 대해서 오히려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지금 가혹하게 다음은 수사했다라고 김동화 의원 주장하고 질의해 있는 걸로 압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뭐 봐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다 봐주셨구만요. 아유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50억 받고 무죄가 참나. 있어요. 네, 간사님 말씀 그만하세요. 50억인데 뇌물이 무죄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아니 50억에 50억을 가지고 부재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50억에 대해서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와서 김동화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그 호방건설 김은정 증인의 증언을 들으니까 서울신문과 호방건설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신문 회장 김상열 회장과 호방건설 김성규 회장 증인으로 추가 신청할 테니까 꼭 좀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멈춰주시고 정순욱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욱입니다. 네, 증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셨죠? 네, 2년 6개월 동안 비서실장 근무했습니다. 네, 법인카드 사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하셨죠? 네, 전혀 그 증거가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법카 사건 진행 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 PPT 띄워주시죠. 네, 2022년 2월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전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배모 씨만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제3자가 다시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고 국민권익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하고 검찰이 직접 들어와서 이재명 배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정말 많은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증인 역시도 압수수색 당하셨죠?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광명 부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광명시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2월 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자택, 관사, 제 개인 차량 2호차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증인뿐만 아니라 수백 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공무원도 1인당 적어도 2회 이상, 많은 경우 8회까지 소환되었고 오직 오전부터 야간까지 장시간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증인도 조사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여러 차례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당시 업추비를 조사하다가 업추비가 부족하자 경기도청 여러 부서에 걸친 다른 법인카드까지 탈탈 털고 이것도 부족하자 법인 차량, 세탁물 할 것 없이 벌집 쑤시듯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2021년 말부터 3년이 넘도록 음식점 129곳, 경기도청과 관련 공무원들까지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결국 증거도 없음에도 비서실장이 알았으니 지사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해서 증인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죠. 네, 2023년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때 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년짜리.
그 당시에 검찰에서 갑자기 도청에 들이닥쳐서 20여 명의 그 공무원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한쪽 공간으로 모이게 한 후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한 직원들은 총무과 의전팀 직원, 또 비서실 직원, 또 총무과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총무팀 직원들로 주로 그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원들의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고 비번을 다 알아내고 소환 조사가 계속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도 역시 저 검찰에 불려져서 저 참고인 조사를 또 시작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수많은 수천 건 수만 건의 텔레그램과 카톡을 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던 단 한 건의 그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도지사가 샌드위치를 갖다 줘라, 과일을 갖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도지사가 있을지 그게 정말 지금도 의문스럽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당시 지사님을 모시고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정말 그 자랑스러운 마음,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했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저는 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휴직을 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직업 공무원이 희생이 되는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윤석열.